그래서 어떤 게 월등히 높은 게 아니라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단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학군 같은 경우는 행당 대림, 다른 아파트도 높지만 행당 대림 같은 게 학군이 뛰어나요. 교통, 지하철 초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4개 아파트 중에 가장 단점이 새 아파트가 아니라는 단점이 점수가 가장 낮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이사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네, 현금이 5억 5천에서 6억이 있고요. 네, 대출을 받아서 8, 9억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네, 직장이 제기동역 쪽이어서 네, 네, 출퇴근을 할 수 있는 행당이나 이런 쪽 아파트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행당, 대림, 브라운스톤, 그리고 답심리, 레미안, 위브, 그리고 기름 센터피스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네. 어떤 아파트가 실거주랑 투자 목적으로 괜찮은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한 8, 9억대 아파트 서울 시내에서 알아보고 계시고 행당동, 기름동, 답심리동 살펴보고 계시는데 신축도 있고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실거주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의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질문 내용이 지금 제기동역 주변 지역으로 직장이 있으신데 네.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네. 처음 매수하시는 거예요? 내가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빌라에 거주하고 있고요. 빌라를 거주하고 계신데 아파트를 네.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는 처음 매수하시는 건데 어떤 입지가 좋은 건지 어떤 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보고 계신 게 기름역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청량리 쪽에 있는 답심리 쪽에 있는 레미안 두산 2부, 행당동에 있는 행당 대림 아파트, 그리고 행당역에 있는 브라운스톤 아파트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딱 제기동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으로 왼쪽 방향은 도심권이니까 아파트가 없으니까 볼 게 없을 것 같고 이 라인으로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한 8, 9억 보셨다고 하면 24평을 보셨겠네요. 네, 맞아요. 24평, 24평형을 보셨고 아마 지금 가격대가 조금씩 가격이 상승해서 8, 9억대보다는 9억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9억대 정도 아마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을 매수해도 괜찮은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 4개, 결론부터 말해요. 이 아파트 4개 중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행당 대림 아파트 선택하는 게 가장 나아요. 이 4개 아파트를 보신 것 중에 이미 보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훨씬 쉽겠죠. 네. 행당 대림을 선택하는 게 가장 높아요. 부동산은요. 네. 매도가 쉬운 게 가장 좋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매도를 해야지만 부동산 수익이 생기는 거고 내가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방과 서울의 차이점이 매도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 매도가 힘들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입지의 차이에 따라서 매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입지는 내가 선택하는 입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이 집이 가까워야 된다. 아니면 지하철이 가까워야 된다. 아니면 학교가 가까워야 된다. 아니면 난 직장이 가까워야 된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본인만의. 근데 내가 매도를 하려면 내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매수자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죠? 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자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으려면 입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학군도 있고 교통도 있고 신축, 새 아파트라는 이미지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들 있겠죠. 직주 근접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 아파트를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월등히 높은 게 아니라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단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학군 같은 경우는 행당 대림
다른 아파트도 높지만 행당 대림 같은 게 학군이 뛰어나요. 교통 지하철 초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4개 아파트 중에 가장 단점이 새 아파트가 아니라는 단점이 점수가 가장 낮을 거예요. 근데 뭐 기름이라든지 답심리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은 뉴타운이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새 거예요. 그리고 대장주 아파트고 랜드마크 아파트고 아파트도 좋아요. 거주하기도 좋을 거고. 근데 그건 그 지역에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 이렇잖아요. 위치가. 네. 우리가 입지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예요. 입지적으로. 그러면 성동구와 성북구에 있는 거는 그 입지에서 대장이라는 거지 성동구와 비교해서 대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아파트라는 이 부분도 행당 대림에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앞선에서 제가 1번 분도 행당 대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질문하시는데 행당 대림 같은 경우가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해요. 네.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것은 뭐냐면 새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러면 우리 기름이라든지 답신리 위부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현재 새 아파트예요. 맞죠?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아파트예요. 그러면 개발에 대한 이익도 생기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 아파트에 있는 단점, 점수가 낮은 것도 이 개발로 인해서 만회할 수 있다. 그러면 평균 점수가 행당동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행당 대림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브라스톤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세대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맞죠? 네. 세대수가 갑이에요. 단지수가 넘어야 리모델링 사업에서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개 중에 선택한다면 행당 대림을 좀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내가 평수,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평수에 좀 노후도를 내가 좀 몸테크라고 하잖아요. 네. 노후도를 좀 감안하고 직장과의 거리를 지하철로 이동하면 되니까 직장과의 거리를 좀 생각 안 하고 네. 선택한다라고 하면 네. 8, 9억대의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서울에도 한 9억대로 매수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네. 서울에도 한 20군데 정도 돼요. 그중에 뭐 우선시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월계동에도 있고 뭐 송파에 강동구에도 있고 뭐 구로구에도 있고 지역별로 여러 개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들도 뭐 28평형, 뭐 20평형, 27평형 이런 평형들이 한 8, 9억대 좀 비싼 거는 10억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플러스 분담금이라는 게 생기겠죠, 나중에. 그건 나중에 뭐 새 아파트 입주할 때 문제니까 지금은 요 2가지에 대한 단점이 있잖아요. 지금 시청자님 얘기대로. 네. 이 2가지를 감수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재건축 아파트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좀 투자성은 높은 아파트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1:1 대면 상담 통해서 좀 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입지와 분석을 받으시고 좀 선택하는 방향도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일단 지금 보시고 계신 직장 주변에서 한 9억대 정도 아파트 중에는 행당 대림이 가장 선호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